직접 경험해본 NBA 스타 선수들의 팬서비스를 소개하는 NBA 올스타 사인 시리즈 4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팬서비스가 예전만 못한 완만한 하락세 유형을 정리해봤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만나면 친절하지만 마주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두문불출형 선수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2년 연속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한 야니스 안테토쿤보입니다. 명실상부한 리그 탑티어의 선수인데 팬서비스 역시도 기본적으로 훌륭한 선수죠. 다만 경기장에서 사인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팬들이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몸을 풀고 라커룸으로 복귀하기 때문입니다. 야니스가 루키였던 13-14 시즌부터 열렬히 응원했던 선수인데 2014년 뉴올리언스 올스타 주간 때 밀워키 신인의 사인회가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올스타 행사장인 잼 세션에서 AD, 케빈 러브, 카이리 어빙의 사인회가 진행됐었고, 같은 시간에 쿤보의 사인회가 다른 장소에서 열리게 돼서 일정이 겹친 셈이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잼 세션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쿤보의 사인회에는 10명 남짓한 팬들만 와서 야니스가 팬들이 내미는 모든 소장품을 개수 제한 없이 다 사인해주고 여유있게 사진도 찍어주고 대화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스타 선수들은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인 필체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야니스 역시도 신인 때는 이름의 알파벳 철자를 일일이 다 써주다가 2년차부터는 이니셜인 GA로만 쓰기 시작했죠. 돌이켜보면 리그 MVP에 한정판 사인 필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그 당시 뉴올리언스 사인회였는데 아쉬움이 조금은 남네요. 결국 이듬해 뉴욕 올스타전 라이징 스타 챌린지 때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에서 경기를 앞두고 처음으로 사인을 받았고, 그 이후 쿤보가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된 2017년 뉴올리언스 올스타전에서 3년 전 사인을 못 받았던 아쉬움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습니다. 리츠라는 스포츠 매장에서 사인회가 진행됐는데 본인도 수많은 팬이 모인 게 신기하고 인기를 처음으로 체감했는지 사인회장에 들어서면서 폰으로 찍더라고요. 그 당시 함께 동참했던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지난 시즌 레이커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코스타스 안테토쿤보였죠. 코스타스는 그 이듬해 2018년 라스베가스 서머리그에서 댈라스 소속으로 뛰었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관전을 하다가 경기장 장내가 술렁거려서 어리둥절했는데 형 야니스가 동생을 응원하러 온 거였습니다. 황금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서머리그 티켓에다가 사인을 받았던 추억이 있어서 더욱 응원하게 되는 슈퍼스타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선수는 같은 팀 소속의 크리스 미들턴 선수인데 쿤보와 마찬가지로 경기 전 연습을 일찍 끝마치는 유형입니다. 밀워키의 명품 슈터 계보를 입고 있는 선수죠. 그래서인지 처음으로 직접 보고 사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큰 부상을 당했던 16-17 시즌이었습니다. 평소 같았더라면 연습을 일찍 끝마치고 라커룸으로 복귀해서 보기가 어려웠을 텐데 부상을 당해서인지 사복을 입고 국가 재창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규 시즌 경기 때는 만날 수 없었지만 2019년 국가대표팀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평가전을 치렀을 때 사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선수는 한때 리그 최고 인기 선수였던 디트로이트의 블레이크 그리핀입니다. 2010-11 시즌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덩크 콘테스트에서 기아차 옵티마를 뛰어넘고 왕좌에 올랐고 그의 신인왕도 수상했죠. 올스타로 도약했던 2010년대 초반의 올스타 주간 잼 세션을 가면 그리핀의 팬 행사장 줄이 너무 길어서 만나기를 포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데뷔 후 몇 년 동안 그리핀 사인 받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핀은 독특한 경기 전 루틴이 있는데 경기 전 몸풀기를 끝마치고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인을 해주는 대다수의 선수들과는 달리 웜업을 하러 코트로 나서는 길에 사인을 해준다는 점이죠. 그 말인즉슨 웬만큼 경기장에 일찍 가지 않는 이상 그리핀의 사인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가장 먼저 연습을 끝마치는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클리퍼스 시즌권자들에게는 1년에 2번에 한해서 일반 개장 시간보다 일찍 경기장 입장해서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하는데 그리핀으로부터 사인을 받기 위해서 사용했고 그때 처음으로 성공했네요. 디트로이트로 이적한 이후 처음 스테이플 센터 안방으로 컴백한 경기에서도 이런 특전을 사용했는데 NBA 공식 인스타에 사인을 받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핀과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베벌리 힐스 호텔 테라스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이직 면접을 보고 있는데 면접관분이 옆 테이블에 블레이크가 여친이랑 앉아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봤더니 실제로 식사 중이었던 기억도 있네요. 면접에 집중을 하다 보니 NBA 스타도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선수는 댈라스의 포르징기스입니다. 뉴욕 소속이었을 때는 닉스 최고의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관중들이 입장하기 전에 연습을 끝마쳐서 역시나 보기가 어려웠죠. 뉴욕에 거주할 때 백화점 사인회 때 한번 만난 것 외에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댈라스로 이적하고 나서는 매버릭스가 가장 팬 서비스 친화적인 구단이기 때문에 유니콘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팀버스 탑승하기 전에 선수들이 사인하는 모습도 구단의 PR팀이 인스타로 올리고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도 팬들을 챙기는 데에 열심이죠. 리그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는 루카 돈치치의 인기에 동반선 상승 효과로 팀버스 탑승 장소에 100명 넘게 운집하는 인기 구단이 됐죠. 지난 몇 년 부상 때문에 고생했는데 다시금 올스타 수준으로 기량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친절하지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은둔자 유형의 선수들을 살펴봤는데 직접 겪은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